이번 시간에는 장기전이라는 작품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작품은 꿩을 의인한 우화소설로, 우화라는 건 동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인간 세상을 비판하는 소설들을 우화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는 우의적 소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다가 죽은 장기와 장기가 죽은 뒤 바로 개과 재혼을 하여 한 까투리를 통해서 남존여비, 남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성을 비천하게 여기는 남성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재혼 금지라는 남성주의 유교윤리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부분과 전체 줄거리 부분은 각자 한번 정리하여 보시고 바로 본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투리 부탁하며, 까투리는 암콩을 이야기합니다. 암컷 꿩을 얘기하고, 그대 비록 미물이지만 군자들이 본받아 염치를 할 것이니 부디 그 콩을 먹지 마소. 그래서 이 아내 꿩이, 남편 꿩이 지금 콩을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란 놈이, 수컷 꿩이 내 말이 무식하다, 이 콩을 먹고 크게 될 줄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아내를 되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까투리 하는 말이, 예책을 보면 진시황과 초피형은 고집불통이 지나쳐서 패가망신, 망하였다오. 그래서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라는 놈이 하는 말이, 콩을 먹고 다 죽으면 예책을 볼 거면 콩태자에 쓴 이마에다가 오래 살고 귀하게 되었다네. 그래서 예책에 콩태자를 쓰는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귀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 콩을 먹어야겠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까투리 정신없이 물러나니 장기란 놈의 거동보소라고 편집자의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전소설의 특징 정도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콩목으로 들어갈 때 꾸벅꾸벅 고개를 조아 쪼춤저춤 사춤저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혓뿌리로 드립다 꽉 찍으니 머리에 치는 것이 와직근 뚝딱 장애로다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까투리는 저렇게 당할 줄 어찌 그리 몰랐던가. 남자란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망하고 안 들어도 망신을 당하는구나. 까투리의 거동, 행동을 보자면 넓은 자갈밭에 짧은 머리를 풀어놓고 뒹굴면서 가슴을 치며 일어났다 앉았다 잔디포를 쥐어뜯어 두 발로 구르면서 비통함이 극진하니, 슬픔이 극진하니 친구 자식과도 모여 슬피울 때 문상하여 울음소리 뿐이로다. 그래서 이제 수컷 꿩이 죽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까투리의 슬픈 심정도 드러내고 있고, 이런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해학성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견새의 슬피우니 이 설음이 더욱 크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거늘 내 말을 들었다면 저런 변을 당하겠는가. 답답하고 슬프다. 슬피 울고 통곡하니 눈물이 연못이 되고 한숨은 비바람이 된다. 그래서 요 구절은 대꾸법,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고, 눈물이 연못이 되었다, 한숨이 비바람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과장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찌 알겠는가. 장기의 행동을 보자면 덧 밑에 엎드려서 에라이 요란하다. 후한을 미리 알면 누구 죽을 리가 있겠는가. 사람도 죽는 것을 맥으로 안다니 나도 죽지 않겠는가. 맥이나 한번 짚어보소. 까투리가 대답하니, 이리저리 맥을 짚어도 살아날 가망이 없네. 에이고 이 팔자가 이다지도 기구한가. 남편도 자주 죽네. 첫 번째 남편 얻어다가 보라매가 채워가고, 둘째 남편 얻어다가 사냥개에 물려가고, 셋째 남편 얻었다가 살림도 채 못하고 포수에게 맞아 죽고, 이번 남군 네 번째 남편 금실도 좋았는데 먹는 것을 원수로 콩 하나 먹으려다가 저 덫에 덜컥 치여서 속절없이 죽게 되었네. 이내 팔자 험악하다 불쌍하도다. 우리 남군 나이 많아 죽었는가 병들어 죽었는가. 어찌하면 살려낼까. 앞뒤에 서 있는 자녀들 누가 힘써서 짝지어주고 뱃속에 남긴 자식 뒷바라지는 누가 하겠는가. 우리 집 넓은 뜰에 백년초를 심어두고 백년해로 하렸더니 3년이 못 지나서 이별초가 되었구나. 저렇듯 좋은 남편 언제 다시 만나볼까. 곱게 핀 해당하야 꽃이 진다고 한을 마라, 원망을 마라. 너는 내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피우지만 우리 남군 이번에 가면 다시 오기 어렵구나. 미망이네. 이 몸은 미망인이다. 남편을 잃은 사람을 미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극적 상황을 열거를 통해서 조금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통곡을 하니 장기란 놈이 눈을 뜨고 자네 너무 서러움하소. 남편이 죽은 가문에 내가 장가간 게 나의 실수다. 장기의 자신의 책임을 이제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말을 저 말 하지 마라. 죽고 나면 그만이니 다시 보기 어렵다. 자네 몸 수절하여 절개 부인 되소서. 그래서 재가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내 까토리 우지 마라. 장부 간장이 다 녹는다. 내 아무리 슬퍼하지만 내 죽는 나만 불쌍하다. 이 기적인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기란 놈이 길을 쓴다. 버럭버럭 길을 쓰나 살 길은 전혀 없고 털만 쏙쏙 다 빠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장기전이라는 판소리계 소설 설명 진행하였습니다.